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점 4226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요. 예탁금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그런 내부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장은 또 앞에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았지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요.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쉬었던 2차 전지들이 간다고 그러면 시장은 또 다른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동안에 주도주들이 좀 주춤한 그런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예를 들어서 그룹주로 봤을 때도 현대그룹이라든가 LG그룹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도 그렇고 그룹 간에도 그렇고 상호 좀 키 맞추기 하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1.34% 5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154포인트인데요. 앞에 고점이 4226포인트. 이때가 11월 4일입니다. 딱 한 달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한 70포인트 정도 지금 이격이 나죠. 그래서 거의 앞에 고점까지 다 따른 그런 지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33% 올라서 927포인트. 최근에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모습이 좋습니다. 다음에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15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고점일 때 거래 대금이 한 20조를 넘어섰었는데요. 오늘 15조니까 20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좋아진 셈이다.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는 11조까지 이렇게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15조라고 그러면 보통 강세장 그러면 15조를 기준 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11조 7천억입니다. 저번 주에도 12조는 이렇게 넘어섰었죠. 그래서 거래소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최근에 거래 양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거래소도 15조를 넘어서면서 모처럼 시장에 좀 활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아마 이렇게 그래프 보셔도 최근 시장 흐름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텐데요. 저 바닥에서부터 2200에서부터 4200까지 2000포인트가 이렇게 힘차게 올랐다가 11월에 3900까지 근 한 3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10%가 조금 안 되는 조정이죠. 그래서 조정이라고 그러지만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4154포인트까지 거의 앞에 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프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면서 또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을 보면 더 이렇게 시장이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일 텐데요. 최근 3일간 이렇게 분봉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급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오르고 이게 이제 3일간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이제 그래프는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 종가에 올리고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 종가에 올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침보다 종가가 굉장히 높게 끝났는데 중간에 흔들림 없이 매물 소화를 하면서 매수세가 아주 탄탄한 그런 시장입니다. 앞에 고점 한 70포인트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힘이면 앞에 고점도 뚫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3,200억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3,8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좋았죠. 2차 전지주들 좋았고요. 로봇주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끌어왔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도 이렇게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거래소 그 외국인들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요 한 이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계속 매수 우입니다. 거래소 쪽이요. 오늘 한 3천억 가량, 어제는 한 1조 1천억 가량 매수 우였습니다. 그래서 파는 날보다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다. 특히 기관이 이렇게 보면 근 한 보름째, 물론 이제 파는 날도 있지만 사는 날이 한 8, 90%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수급은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회해지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동안에 11월 들어서 많이 팔던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면서 1조 넘게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또 거래소 코스닥 공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많이 떠받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먼저 고객 예탁금이 78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한 10조가량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긴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4월달 대비 한 30조가량 개인들 자금들이 증시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 특히 이제 개인들 일반 계좌는 조금 빠져나갔지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204조죠. 200조를 넘어서면서 최근 요 추세를 보면 굉장히 가팔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개인 계좌로 그 돈들은 조금 빠져나갔지만요. 펀드 쪽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한 보름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 거는 개인들 자금들이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개인들 자금이나 펀드 자금이나 다 개인들 자금이죠. 그게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0조 가량이 한 5, 6개월 동안에 최근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수급이 좋은 시장은 이번에도 이제 봤듯이 조정을 잠깐 이렇게 받고요. 10%도 안 되게 조정을 받았죠. 바로 이렇게 반등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시간 외 거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양봉들이 이렇게 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물론 빠진 종목도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이요. 플러스 0.33%.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뭐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17 약간 빠지긴 했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7%니까 좀 주춤을 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하락세를 거의 만회를 했습니다. 앞에 고점 이렇게 거의 육박에 있죠. 잘 나가던 알파벳 A 오늘 시간외에서 플러스 0.4%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요. 하락은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외에서 플러스 0.38%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지는 못하지만 하락은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2차 전지주들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호재가 두 가지가 떴는데요. LG엔솔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2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요게 이제 물론 기간이 2035년까지라고 그러니까요. 연으로 따졌을 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터리 관련해서는 모처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에코프로가 지금 헝가리 그 공장 생산을 본격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재고도 많고 또 매출 채권도 많고
또 공장 가동률도 지금도 아마 50%가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만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어요.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 3년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바닥에서 아주 힘있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아마 지금도 이쪽 주식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이쪽 2차 전지 쪽에 많이 물렸다가 이제 거의 이렇게 본전 근처 왔거나 아직도 손해인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2차 전지 가지고 한 두세 배씩 수익을 냈다가 다시 본전 다 이렇게 반납하고 지금은 이제 막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2차 전지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 느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정은 좀 끝나고 이제 서서히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옛날 가격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바닥은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준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오늘 5.9%, SDI가 2.1%, 그 다음에 에코프로 오늘 21% 올라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헝가리 공장 지금 생산을 이제 재개한다 그런 얘기죠. 에코프로 BM도 8.5%.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도 좋았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300만 주 매수 우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수급에서 조금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이렇게 사줘야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받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아주 관행이 됐는데요. 이번 2차 전지주들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사주면서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다들 좋았는데요. 대표 종목이라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제가 그래프도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프 모양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ESS 관련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 기준했을 때 매출액이요. 23조 4천억. 자동차 전지 부분이 13조. 한 절반 정도 되죠. 소형 전지가 한 6조 7천억.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ESS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금년만 했을 때는 한 2조 6천억.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 10%가 조금 넘는 얼마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2026년에 가면요. 8조 9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조 6천억 대비했을 때 내년은 한 서너 배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2년 후인 2027년 이때에 가면은 12조로 이렇게 매출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ESS가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27년 따지면은 자동차 전지 14조, ESS가 12조, 거의 맞먹죠. 전체 매출액의 근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가 ESS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AI 시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기대를 가져도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똑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주들은. 네,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것은 방산주들입니다. 방산주들은 제가 일찍이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추세가 무너지고 이렇게 음봉이 났을 때, 이런 때는 매도 신호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바닥까지 왔을 때 제가
요 가격대는 이제 매도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산주들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후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매도 시점을 놓치고 워낙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는 쫓아가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방산주에서 우리가 배울 점 같습니다. 근데 방산 관련해서는 오늘 그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실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방위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뉴스 보면 독일 같은 데도 이제 여성 짐직까지 여성들까지 이렇게 징집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보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방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폴란드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지만 앞으로 방산 수요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 방산주도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거든요. 현대로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때 매도 기회를 놓쳐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21선 위로 오늘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미래에셋증권도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이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최근 한 달간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내년까지 길게 보고 좀 가지고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화랑이라고 그러면 증권주는 종합지수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올라주더라.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비중이 한 24% 정도 됩니다. 상법 개정된다 그러면 미래에셋은 증권업 중에서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모범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보면 좋죠. 이렇게 추세 요 바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추세 바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 들어가시기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증권주 들어가시면요. 평균적으로 종합지수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전비존 오늘은 3%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더전비존도 요 추세선을 그대로 이렇게 좀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최근에 한 2달가량 이렇게 횡보 비슷하게는 했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신용 물량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보유하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물론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나기는 할 텐데요. 제 생각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뚝심 있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요. 시장 내부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 예탁금이 지금 근한 100조가량 들어왔습니다. 한 5개월 사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가 20조를 넘어섰다가 최근에 한 11조까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오늘 한 16조까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한 12조가량 거래 대금이 늘어나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이렇게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한 3천억, 코스닥에서도 한 3천억 이렇게 매수 우회했죠. 기관들이 최근 한 보름간 꾸준히 근한 4, 5조가량 매수 우회한 것 같습니다.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매수 우회하고 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 웬만해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이 11월 4일 날 4226포인트거든요. 지금 한 70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프도 앞에 고점을 바로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다. 증시 내부 지표가 특히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세에 지장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